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실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경우보다는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든지 간에 투자를 할 때는 일단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얼마큼 빠르게 얼마큼 많은 돈을 벌 것인가에만 생각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느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다시피 돈을 벌 확률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실을 방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손절매죠. 근데 손절매도 명확한 기준도 없고 나는 손절매를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은 무조건 그냥 묻어두면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대처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미처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해서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투자 과정에서 벌어질 손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 저축과 주식 투자는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명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의 장점은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저금리 상황, 물론 이제 지금 2022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금리가 낮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던 1990년대에는 시중금리가 기본적으로 10%였고요. 특판예금 나오면 한때 15%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저축만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매력도를 크게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그리고 저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 정도 예금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3%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앉아서 1%씩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내가 1,000만 원이 10년 뒤에 1,0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구매력으로 봤을 때는 그 1,000만 원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축이 갖고 있는 장점을 100%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축은 노력을 적게 해도 되고요.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것이 돈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를 보지만 이제 주식과 예를 들면 주식은 원금 보장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물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장점으로 당연히 고수익이 가능하죠. 하루만 해도 30% 수익이 가능하고 일주일만 해도 2배 수익이 가능하니까 장점으로서는 가능하죠. 하지만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 내가 장점 쪽에 들어가 있다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내가 단점 쪽에 속해 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현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수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좋을 경우에는 노력 없이도 고수익이 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축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저축을 안 하는 분들의 어떤 그 핑계라고 그럴까요? 이 얘기는 뭐죠?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강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죠?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파란색은 애써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무시하고 정보만 잘 취득하면 고수익이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저축의 대안으로서 주식 투자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20년부터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야, 적금을 타보니 돈이 안 되더라. 내가 그리고 지금부터 저축을 해봤자 얼마를 모으겠니? 주식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뛰어드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냥 저축처럼
특정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면 돈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아직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0년, 20년 뒤에 갔는데 결과물이 생각만큼 안 나왔을 때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라는 거죠. 미래는 모릅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지금 꾸준히 모아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0년 전과 지금 비교한 표들을 보면 엄청난 차이점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꼭 이게 맞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맞았으면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주식 투자는 맞으면 무조건 좋아요. 만에 하나 안 맞으면 나는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투자보다는 저축 쪽에 집중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돈을 좀 모아야 될 때입니다. 돈을 좀 모아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돼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나타낼 수 있지만 지금 작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률도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20대, 30대 초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는 모아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저축만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PB 출신이고요. PB 교육도 받았고 재정 설계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젊을 때 처음부터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축을 통해서 3천만 원이 되면 제가 왜 3천만 원이냐라고 하면 이건 미니멈입니다. 3천만 원이면 저쪽 시골 쪽에 가서 부동산도 뭐 투자가 가능하고요. 해볼만 하고요. 주식 투자도 3천만 원 정도 되면 10% 나면 한 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300만 원, 30만 원 갖고 주식 투자해서 10% 나면 얼마가 벌죠? 용돈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 누구는 주위에서 1,000만 원을 벌었대더라, 몇백만 원 벌었대더라. 근데 내 원금 보니까 200만 원이야. 2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되죠? 무리수를 두게 돼요. 신용을 쓰거나 무리수를 두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제가 신용 매매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나한테는 원금이 다 날아가는 그런 고통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되면 5%, 10%씩 따박따박 모아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가서 확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회생활 초년병일수록 저축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좀 쌓이면 40대, 50대에서 여유자금이 쌓이면 그때 가서 효율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고민 한번 하시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외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볼 때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죠? 하이 리턴이죠. 하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이 리스크에 방점을 찍으신 분들은 애시당초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주식하면 깨진대더라. 주식하면 손해본대더라. 제 주위에도 사업하는 친구 중에 주식 안 하는 친구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 친구는 머릿속에 야, 주식하면 깨져. 나는 그 리스크 안 떠하는 거야. 많은 돈 필요 없어. 나는 안 깨지는 게 중요해. 그 친구는 지금까지 주식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보는 분들은 수익도 관리가 돼요. 하지만 수익에 꽂힌 분은 리스크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위험이 있으니까 수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5대5라 하더라도 벌 확률, 떨어질 확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위험 뭐죠? 위험이 손실 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안해야 수익이 난다는 개념인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이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란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자, 제 주위에 암에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암이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10% 미만인데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뭐냐면 95%가 성공할 거고 5%가 실패할 건데 내가 그 5%에 들어가면 나는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물론 이제 대다수가 95%로 가지만 5%에 내가 안 빠진다는 확률이 누가 보장하죠?
그리고 내가 5%에 안 빠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확신이 100%입니다. 확신이 100%가 아닌데 매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취미생활이거나 어떻게 보면 유흥이겠죠. 나름대로 확신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건 내가 그 종목을 찾았던지 간에 확신이 100% 있을 경우에만 매수합니다. 맞죠? 이거 거부하시는 분 없죠? 근데 주식은 여기서 보시면 내가 매수할 때 100% 나의 확신과 상관없이 주식이 움직일 확률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내가 A라는 종목을 10,000원을 주고 사면 그 종목이 지금 이 시점부터 11,000원으로 올라가든가 9,000원으로 떨어지거나 10,000원으로 유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주식은 아무런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해서 상승하면 난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이죠. 수수료를 감안하면, 기회비용 감안하면 횡보도 손실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샀을 때 30% 확률로 수익이 나고 70% 확률로 떨어진다라는 논리가 증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죠? 이 70%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나는 버틸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결정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사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공매도죠. 아니면 내가 사지 않고 기다릴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식을 딱 사면 한 가지밖에 결정 못해요. 파는 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 전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야, 누가 좋은 정보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사야지 라고 꽂혀가지고 무조건 덥석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이 종목 재무제표 보이는 분도 있고 차트 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지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에 문자 보내가지고 종목 상담해 주세요. 뭐 답이 나오나요? 따라서 매수하기 전에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 후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외통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에 충분히 고려하시라. 근데 많은 분들이 급하죠. 이거 올라간대더라. 차트 보니까 당장 사야 될 것 같아. 그거 덥석 사놓고 끝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목은 계속 나오고요. 주식은 계속 돌고 돕니다. 그 다음에 매수 후 이익보다 손실 확률이 더 크다. 앞서 언급드렸죠. 따라서 손실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제? 매수 전에. 제가 매매 계획 세우는 그 코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매수 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쾌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현명한 대처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급락을 해가지고 10,000원짜리가 7,000원, 8,000원 됐어. 그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한가요? 거의 7, 80%는 그냥 팔고 싶어도 불안해도 그냥 버티는 거 외엔 방법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뭘 판단한다? 이미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데? 더구나 신용매매 같은 경우는 내일 반대면 나가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돼? 그럼 파는 거 외엔 방법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유격훈련할 때 진흙탕에서 막 구르잖아요. 그거 굉장히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진흙탕 딱 자 포복으로 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쭈뼛쭈뼛하죠. 왜냐하면 옷이 젖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니까. 근데 갑자기 막 예를 들어 몽둥이 세례가 나오든지 아니면 얼차를 주면서 한번 기계하면서 옷이 한번 쫙 젖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굴러도 그냥 어차피 젖어 있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전쟁 상황에서 내가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나는 안 온다 단언하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불쾌한 상황이 오고요. 불쾌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 한번 내가 고민해 본 거랑 고민 안 해본 거랑은 엄청난 결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손실은 당연히 감정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2022년 7월 현재 계좌 안 열어본 지 꽤 되시는 분들 좀 계실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때 주식으로 깨졌을 때 열어보기 싫어요. 열어보면 가슴이 아프니까, 심장이 애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내 미래가 걱정되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 저는 오랜 시간 겪다 보니까 이게 결코 낯설지가 않아요.
항상 오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편안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그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온다라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금전적 손실은 단기간에 내가 이거 손실을 낼 거다 안 낼 거다 쉽게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들 3천만 원, 5천만 원 적금 든 거 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 5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50만 원씩 적금 들면 10년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략적으로. 물론 이제 그래야 6천만 원 되겠지만 그 10년 동안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기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때로는 옷 사고 싶은 것도 내 적금 부어야 돼. 일단은 생활비 지출이 많아. 경조사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적금 들어야 되니까 내가 생활비를 줄여야 돼. 옷 한 벌 내가 덜 사지. 외식 한 번 덜 하지. 해서 모은 게 5천만 원, 3천만 원 아닙니까? 그걸 덥석 주식 사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깨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라? 못해요. 근데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제 말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70%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을 잘라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더 신중해지시고요. 좀 더 공부 많이 하시고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다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이 정교해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잘 관리해서 정말 훌륭한 주식 투자자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마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